2015년 1월 17일 저녁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11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대원동인데요. 여기 뒤에 대나무밭에 불 났어요. 이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창원시 대원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거예요. 삽시간에 이 일대를 태운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시간 30분 뒤인 2015년 1월 17일 새벽 3시 22분경 또다시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대원로 34인데 불 났거든요? 여기 산 등산로에 불 났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창원시 두대동의 한 야산에 또 불이 난 거예요. 석연치 않게도 불이 난 장소는 첫 번째 화재 현장에서 겨우 6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다시 3시간 뒤 새벽 6시 30분 무렵 또 119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기 등산하다 보니까 산에 불이 나가지고요. 또 불신고야.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재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시간 30분 동안 무려 3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화재. 왜 불이 난 걸까요? 이거 원인 뭐였을까? 거의 대부분 야산에 불이 난 상태였어요. 야산에는 나무 풀밖에 없는데 이거 아무래도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은데.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인 2015년 1월 19일 새벽 3시 50분쯤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대원동 넘어오는 고개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산불이 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2시간 뒤인 5시 9분경 여기 야산에 불이 났어요. 또다시 1시간 반 뒤인 새벽 6시 32분경에는 뒷산에 불 났어요. 그러니까 2015년 1월 17일부터 다음 달인 2월 8일까지 경남 창원시 대원동과 두대동 일대에서만 화재가 무려 8건이나 발생을 한 거예요. 주택가 바로 옆 야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요, 모두 주말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모두 새벽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옆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주택가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이 나니까 이 가운데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 가운데에 있었던 이 집들이 2015년 당시 재개발 지역으로 거의 다 옛날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이 다 목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 바로 빨리 잡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불이 붙게 돼버리면 이 불이 퍼지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 이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목재 건물이 많은 주택 밀집 지역 근처에 불을 질렀던 방화범. 그는 CCTV를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이놈 잡아야 되는데 단서가 없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장기간 현장 잠복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요. 경찰은 결국에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어요. 포상금 1,000만 원까지 걸었습니다. 이 방화범 꼭 잡아야 된다. 혹시 이상한 사람을 봤다면 꼭 제보를 해달라. 하지만 이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가 모두 새벽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물었다 보니까 결정적인 제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건의 연속 방화로 잿더미 속에 자신의 흔적을 묻어버린 방화범. 목격자도 단서도 없는 상황. 도대체 이런 짓을 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주로 심야 시간에 벌어지는 이런 방화 사건은요,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단서 역시도 함께 불에 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방화범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다니는 장소가 곧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 이 8건의 불은요, 주거지를 삥 둘러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당연히 이 빨간색의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곳에, 자기의 집과 가까운 곳에 불을 질러야 도주와 범행이 쉽기 때문에. 옆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빨간색 체크 부분을 보시면 산 라인 깊이 인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주택가 라인 혹은 산 쪽에서 좀 거리가 있는 가운데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이 있는 요 가쪽 라인들을 잘 안 오게 돼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불은 산에서 주로 났는데 이 주택 가운데 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주와 범행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범인은 왜 이런 방화를 저지르는 걸까요? 왜 이런 짓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연쇄 방화범은 방화광이라는 일종의 충동 조절 장애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충동 조절 장애에서 뭔가 쾌감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이게 중독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를 하는 그 순간의 그 쾌감은 다른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진짜 너무 좋은 특별한 쾌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와, 불 지를 때 이 느낌 너무 좋아. 와, 주체를 못하겠어.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이 쾌감이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쾌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이 쾌감을 느끼려고 또 불을 지르고 또 지르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마약같이.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막 사회가 짜증나고 힘들어. 사회 불만이 많아. 아니면 큰 쾌감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63빌딩이나 큰 건물, 높은 건물 이런 데에 불을 지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이 방화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한대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 심리 상태가 이제 아주 작고 소심한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다 불을 한번 질러본 범인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조금 잠잠해진다, 조용해진다 싶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방화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 이미 짜릿한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100% 다시 재범을 하게 된다고. 약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 유영철이나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죽일 때 되게 짜릿한 쾌감을 느꼈고 이에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미 짜릿한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의 그런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인이 방화 전과를 가진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독신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할 흉기가 필요 없는 이 방화는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범행의 결과는 그 어떤 범죄보다 강해요. 왜냐?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서 재산 피해 혹은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불을 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방화는 불장난이 아닌 중범죄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창원 대원동의 연쇄 방화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방화 멈췄을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또다시 방화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범죄인 연쇄 방화에 관련된 미궁 속에 빠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화, 중범죄라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